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윈 오디오에서 신형 앰프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윈 바이브 링크라는 앰프가 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윈 오디오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사실 윈 오디오가 출연하고 나서 아마도 100만 원 미만 오디오 시장은 거의 초토화가 되었다. 기존의 오디오 시장이 윈 오디오에 의해서 완전히 재정화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제품이 이제 윈 앰프죠. 윈 앰프가 나오고 나서 거의 100만 원 미만에서는 윈 앰프 외에는 다른 제품을 별로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윈 앰프가 시장에 기준을 새로 정립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윈 앰프를 대체할 수 있는 앰프가 아직까지는 없다. 윈 앰프만한 올인원 앰프가 입문용 올인원 앰프가 없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윈 오디오에서도 계속적으로 신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6월 달입니다만 연말이 다가오면 또 다른 신제품이 나온다고 하고요. 또 곧 있으면은 다음 달인가 다다음 달 정도면은 서브우퍼도 또 출시를 한다고 하고요. 다양한 오디오 입문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제품들이 계속 속속 출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윈 앰프를 사용하시던 분들이든지 아니면은 윈 오디오를 구매를 하려고 고려하고 있으셨던 분들에게 뭔가 선택의 폭을 더 넓혀주기 위한 좀 더 성능이 좋은 이 바이브 링크라는 앰프가 새로 출시가 되었어요. 이 제품과 기존의 윈 앰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은 윈 앰프를 사용하고 계시거나 혹은 윈 오디오를 구매를 하려고 고려하고 계셨던 오디오 입문자분들, 입문용 오디오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셨던 분들 중에 나는 윈 앰프보다는 좀 더 앰프 성능이 더 좋았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에게 어울리게끔 이 제품은 올인원 앰프는 아니지만 퓨어 하이파이용 순수 인티 앰프지만은 앰프로서의 성능은 윈 앰프보다 훨씬 더 좋아진 그런 앰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윈 앰프가 가지고 있는 무선 재생 기능, 블루투스라든지 에어플레이라든지 크롬캐스트 DLNA 이런 무선 재생 기능들은 빠졌어요. 무선 재생 기능이라든지 HDMI 입력이라든지 그런 기능들은 빠졌지만은 순수 인티 앰프죠. 그래서 별도의 플레이어를 연결을 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매칭이 될 만한 플레이어는 뭐예요? 요 아래에 있는 윈 울트라가 완전히 제작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윈 울트라가 가장 최적의 제품이지만은 윈 울트라가 아니어도 되죠. 윈 울트라보다 하위 기종인 윈 프로 플러스라는 제품도 있죠. 가격이 좀 더 저렴하지만은 사실상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정도 가격 차이면은 그냥 윈 울트라 쓰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봐요. 지금 이 바이브링크라는 앰프가 플레이 기능은 빠졌다라고 하지만은 DAC는 오히려 윈 앰프보다 더 좋은 DAC 칩이 들어갔습니다. 9039 Q2M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9038 Q2M이 들어간 한 세대 더 좋은 DAC 칩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냐면은 오디오 초보자분들 대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제품은 광 입력과 코엑시얼 동축 디지털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런 디지털 입력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완전히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순수 인티 앰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데스크탑 컴퓨터의 경우에는 광 출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텔레비전 같은 경우도 광 출력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USB 디지털 입력이라든지 HDMI 디지털 입력까지 되지는 않지만은, 참고로 USB 디지털 입력이나 HDMI 디지털 입력을 받으려면은 추가적으로 컨트롤러 칩셋이라는 것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작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DAC 칩까지는 좋은 거를 넣기는 했는데 USB 입력이나 HDMI 입력까지 하게 하려면은 제품 가격이 제작 단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광 디지털 입력과 동축 디지털 입력만 탑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확장을 해서 HDMI 입력이나 USB 입력이나 예를 들어서 무선 재생까지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윈 프로 플러스라든지 윈 울트라를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서 매칭을 하셔야 되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텔레비전하고 연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컴퓨터하고 컴퓨터에 광 출력하고 연결해서 쓴다든지 그렇다면은 사실상 이 윈 바이브 링크 한 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디지털 입력을 통해서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런 DAC 기능까지는 갖추고 있는 DAC 내장 인티 앰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윈 앰프도 가격 대비 굉장히 훌륭한 제품입니다만은 음질 자체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앰프적으로 봤을 때 앰프로서의 구동력이라든지 앰프로서의 에너지감이라든지 앰프로서의 체감상 출력의 느낌이라든지 스피커에 대한 제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스펙표에 적어져 있는 수치 이상으로 이 바이브링크가 위앰프에 비해서 월등히 더 뛰어납니다. RCA 입력으로 사용을 했을 때에는 출력이 60W로 작동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위앰프하고 출력이 똑같은 거예요. 굳이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 신제품 이야기를 하면서 왜 뭔가 아쉬울 수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오해를 떨쳐내기 위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RCA로 작동을 했을 때 위앰프하고 출력이 똑같기 때문에 성능도 비슷할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까 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실제적인 스피커를 다양하게 매칭을 해봤을 때 그리고 실제 청감상의 느낌은 이 제품이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이 제품의 인터넷 최저 가격이 현재 51만 원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위앰프하고 비교해서도 가격 차이가 거의 별로 없습니다. 역시 오디오 입문자분들을 위한 최강의 솔루션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디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오디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확실히 이 제품으로 연결을 했을 때 다른 비슷한 가격대의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 D클래스 방식이라는 말 자체도 좀 어려운 표현이죠. 소형의 아주 미니 앰프들 요즘은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 디지털 D클래스 방식의 칩셋을 이용한 소형 미니 앰프들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사이즈의 그런 브랜드들이 요즘 중국제 브랜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가격대에는 오히려 위모디오보다도 더 싼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상 위모디오하고 가격이 비슷해서는 중국제 브랜드가 경쟁이 안 될 겁니다. 위모디오는 이러한 사이즈의 저가 앰프로서는 IT 업계의 거의 애플급이지 않은가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능력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최적화 능력, EQ 설계 능력, 무선 재생 능력이라든지 음질을 세팅하는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 제품 자체가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가공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알루미늄으로 굉장히 미려하게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는 제품입니다. 디자인도 훌륭하고 그러니까 종합적인 상품성 자체가 동급 최고인 것은 분명하죠. 다양한 중국제 제품들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일반적인 그런 제품들의 사운드의 에너지감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감이라는 게 구동력 아니면 체감상 느껴지는 출력 제가 체감상 출력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체감상 출력이라는 건 뭐예요? 수치적으로 스펙표에 적혀져 있는 출력이 아니라 진짜로 체감상으로 느껴지는 출력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체감상 출력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적혀져 있는 출력은 60W라고 하는데 사실상 다른 브랜드의 60W는 진짜로 60W로 느껴지지도 않는 거예요. 다른 브랜드의 출력이 60W라고 적어져 있으면 그 다른 미니 앰프들의 출력은 60W가 아니라 체감상으로는 한 30W 정도나 되게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펙표에 60W라고 적어져 있는 제품 대비 에너지감의 느낌이 수치적으로 적혀져 있는 출력과는 무관하게 60W짜리 앰프에 비해서 못해도 한 2배 정도는 최소한 2배 정도는 에너지감이 더 좋게 느껴지지 않는가 그런 정도로 느껴진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들께서 저희 같은 실제 리뷰어들한테 들을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자면 도움이 되는 멘트라고 할 수 있겠죠. 2배 이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왜 어떤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2배나 2배 이상의 차이가 느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D클래스 방식의 소형 미니 앰프들의 경우에는 사운드가 깊이감이 없어요. 사운드가 무슨 따뜻한 느낌도 없고 사운드의 느낌이 뭔가 굵직하고 볼륨감이 있다거나 바디감이 있다거나 그런 느낌도 거의 별로 없어요. 흔한 표현으로 가장 흔한 표현으로 야 음질에서 깊이감이 느껴져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형 D클래스 방식의 미니 앰프들은 사운드에 깊이감이라는 게 없어요. 사운드의 진한 질감이라는 것 자체도 없습니다. 그냥 상당히 그냥 인위적인 사운드가 나오죠. 일반적인 PC용 스피커라든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그냥 블루투스 스피커라든지 말 그대로 그냥 조그만한 미니 앰프스러운 그냥 미니 사운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고출력의 느낌이라든지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느껴지죠. 일반적으로 D클래스 방식 앰프의 리뷰들을 좀 찾아보시면요 D클래스 방식 앰프답게 중저음은 좀 배제가 되어 있다. 중저음은 살짝 덜 나오는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바이브링크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가격에
비슷한 가격뿐만이 아니라 한 2배 정도 더 비싼 100만 원 초반대나 100만 원 중반대의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과 비교를 해도 중저음의 바디감이나 중저음의 밀도감이나 중저음의 양감이 꽤 준수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저는 이 앰프를 처음 테스트를 해봤을 때 D클래스 방식이 아닌 줄 알았어요. 일반적으로 D클래스 방식 앰프의 경우에는 음색이 좀 가볍거든요. 중고음이 좀 또랑또랑하면서 좀 깨끗하게 나올 수는 있어요. D클래스 방식이 AB 클래스 방식에 비해서 소리가 좀 깨끗하게 나오는 것은 맞아요. 중고음 역대, 그러니까 좀 높은 음역대가 좀 깨끗하게 나오는 것은 장점이지만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사운드가 허전해져요. 중역대나 중저음역대가 너무 허전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리가 깨끗하게 나오니까 음질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음악을 다양한 장르로 들으면 들을수록 장르별 뭔가 진득한 느낌이라든지 음악성이 진한 느낌이라든지 사운드의 밀도감이라든지 깊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느껴져 버리니까 음색이 너무 가벼워서 음악 듣는 재미가 좀 반감이 돼요. 금방 실증이 나요. 이거는 뭔가 따뜻하게 잘 차려진 한상 밥 같은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따뜻하게 데워지지도 않은 그냥 겉모양만 디자인만 예쁘게 보이는 그냥 인스턴트 음식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윈 바이브링크 같은 경우에는 딱 연결해서 음악을 틀자마자 도톰한 느낌이 나와요. 뭔가 괜찮은 뭔가 준수한 사운드의 질감이라든지 사운드의 풍부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이 일반적인 다른 비슷한 그레이드의 D클래스 방식에는 없던 수준이 나와준다 이거예요. 풍부하다, 밀도감이 있다, 쫀득쫀득하다, 말랑말랑하다, 진득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줘야 뭔가 질감이라는 것을 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비슷한 가격대의 D클래스 방식의 앰프라는 것을 오디오 리뷰어들이 설명을 하면서 뭔가 섬세하다, 진하다, 밀도감이 있다, 쫀득쫀득하다, 말랑말랑하다, 탄력적이다 이런 질감에 대한 표현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브링크 같은 경우에는 마치 준수하게 제법 괜찮게 잘 만들어져 있는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의 음질을 듣는 것처럼 소위 말하자면은 아날로그적인 음질인 거죠. 인스턴트적이고 인위적이고 디지털스럽고 차가운 그런 음색이 아니라 아날로그적인 음질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른 앰프들과 이 위모디오의 신제품인 바이브링크 앰프의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딱 연결해서 소리를 트는 순간 다른 소형의 D클래스 방식의 앰프에 비해서 좀 더 풍부하다, 좀 더 진하다, 좀 더 묵직하다, 좀 더 깊이감이 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음이 훨씬 더 바디감 있게 나옵니다. 안 나오던 저음이 나와요. 소형의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 매칭을 했을 때 저음이 그냥 통통통통 거리게 재생이 될 거예요. 아니면 아예 저음이 잘 안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요. 소위 말하자면 저음이 풍성하고 진하고 깊이감이 있구나 라는 정도의 느낌은 거의 안 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이브링크 앰프로 바꾸게 되면은 저음이 진한 느낌, 저음이 좀 더 풍부한 느낌, 저음이 좀 더 진득한 느낌, 저음이 좀 더 깊이감 있는 느낌을 만드는 게 가능해져요. 저음뿐만이 아니라 사운드에 바디감이 생기니까, 바디감이라는 게 또 뭡니까? 중고음역대에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올린 소리, 아니면 여성 보컬의 소리, 신디사이저의 높은 음역대, 이런 쪽 소리 같은 경우에는 높은 음역대죠. 그쪽 소리는 아무리 잘 내봤자 사운드가 가벼운 사운드예요. 바디감이 느껴지려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운드보다는 예를 들어서 클래식 악기로 치자면은 바이올린보다는 첼로가 좀 더 바디감이 있겠죠. 좀 더 풍부하고 진한 사운드가 나오겠죠. 첼로 사운드가 사람 목소리하고 음역대가 좀 비슷하대요. 바이올린은 사람 목소리보다 여성 보컬의 목소리보다도 훨씬 더 높은 음역대입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사운드는 자칫 잘못 들으면 너무 칼칼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마치 이렇게 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막 찌르는 것처럼 날카롭게 들릴 수가 있어요. 바이올린 사운드는 이 출력이 약한 성능이 떨어지는 소형 D클래스 방식의 앰프의 사운드가 좀 깨끗하게 나온다라고는 하지만은 좀 바디감이 떨어지는 비슷한 성향의 스피커를 매칭을 하잖아요. 그럼 바이올린 사운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성 보컬의 사운드도 틀면은 당장에는 좀 깨끗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여성 보컬의 느낌에서 뭔가 진한 느낌, 뭔가 감성적인 느낌은 별로 느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바이올린 사운드가 너무 칼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바이올린 사운드가 마치 양철통을 이렇게 긁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섬세한 느낌과 따스한 느낌과 사운드의 밀도감과 바디감이 좀 있어줘야 이 악기의 표현력들이 좀 더 음악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고 감성이 느껴질 수가 있고 뭔가 온기감이 느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첼로 연주를 좋아해, 현악 사중주를 좋아해, 첼로를 연주를 하는데 첼로 사운드가 너무 얇고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첼로 사운드가 바이올린 사운드처럼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수들의 경우에도 아이돌 가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악 생활, 노래를 부르는 생활만 막 30년, 40년씩 한 가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수들의 목소리와 20대 초반의 아이돌 가수의 목소리는 분명히 차별화가 되어 있죠. 분명히 다르죠. 40살, 50살, 60살이 넘어가는 유명한 가수들에서만 느껴질 수 있는 일종의 특유의 감칠맛이라고나 할까요? 특유의 진한 감성,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운드가 선명하기만 하다고 해서 음질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선명하게만 나오고 소리의 느낌이 차갑고 얇고 그러면은 그런 중견 가수들의 그런 감칠맛이라든지 진한 감성의 느낌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진한 감성의 느낌이 배어져서 나오려면은 사운드의 기본 음색 밸런스에 바디감이 있어줘야 돼요. 밀도감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소리를 선명하게 내겠다라고 그냥 단순히 그냥 얇고 차가운 소리만 내고 있으면은 그런 진한 감성의 느낌이 배어지질 않는 거예요. 재생되는 음질에 그런 감성이 배어지질 않는다고요. 감성이 배어있는 사운드, 감성이 배어있는 음질로 느껴지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밀도감이라든지 풍부함이라든지 따스함이라든지 이런 바디감이 배어있는 사운드가 아니면은 그런 감성도 느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른 비슷한 크기의 소형 미니 D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쓰다가 윈 바이브링크로 바꾸게 되면은 그런 아날로그적인 사운드의 밀도감, 아날로그적인 따스한 느낌, 아날로그적인 바디감, 이런 것들이 단번에 느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이거 D클래스 방식 맞아? D클래스 방식이 아니라 AB클래스 방식 아니야? AB클래스 방식 100W가 이렇게 작을 수가 있어? 그렇게 제가 오해를 했었어요. D클래스 방식 맞는데 광이나 동축으로 입력을 했을 때는 100W까지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증폭 방식 자체가 디지털 형태로 변환을 해서 증폭을 하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 상태에서 증폭을 하기 때문에 중복적인 디지털로의 변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순수 아날로그 상태에서 증폭을 하기 때문에 아날로그적으로 음질이 느껴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심한 표현을 좀 쓰자면요, 저는 몇 천만 원짜리 하이엔드 제품까지도 리뷰를 하잖아요. 1000만 원이 넘는 하이엔드 제품들도 자주 리뷰를 하기 때문에 사람의 이 감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몇 천만 원짜리 시스템 리뷰를 하다가 50만 원짜리 앰프로 바꿔서 리뷰를 테스트를 하게 되면 사운드의 수준이라는 게 형편없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그거는 50만 원짜리 제품이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져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예컨대 벤츠 S클래스 타다가 아반떼 타는 듯한 느낌? 오히려 그거보다도 더 못한 느낌일 수도 있어요. 제품의 객관적인 평가라는 것은 몇 천만 원짜리 제품을 쓰고 있다고 해서 몇 천만 원짜리 제품하고 이 제품을 상대 비교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 제품의 가격이 51만 원이기 때문에 51만 원짜리 제품들을 기준 삼아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제품을 처음 딱 테스트를 딱 했을 때 이거 51만 원짜리 D클래스 방식의 앰프 치고는 나름 하이파이적인 음색으로 만들어졌는데, 하이파이적이다라는 말을 설명을 하려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지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하이파이적이라는 것은 원음을 추구를 한다, 대흡 밸런스를 잘 지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감을 추구한다, 그렇게도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상 50만 원 미만의 소형 D클래스 방식의 앰프는 그다지 하이파이적이지 않아요. 저렴한 PC용 스피커라든지 아니면 저렴한 블루투스 스피커라든지 저렴한 뭐 차이파이 오디오, 미니 차이파이 오디오, 뭐 꼬다리 DAC 이런 쪽에도 광고 문구를 보면은 본격 하이파이 오디오에 출연 뭐 이런 표현 쓰고 막 하이파이라는 하이엔드라는 표현을 막 남발을 하고 그럽니다만은 하이파이적이다라는 말을 그렇게 남발할 게 아닙니다. 최소한 하이파이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려면은 질감이 느껴져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질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음악적인 섬세함, 음악적인 따스함, 음악적인 볼륨감과 바디감, 음악적인 풍부함, 이게 느껴져야 하이파이적인 질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역 밸런스가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으면 안 돼요. 소리를 선명하게 느끼게 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저음을 안 내버리면 됩니다. 저음을 안 내버리면 상대적으로 소리가 깨끗해져요. 상당수 많은 저가 D클래스 방식의 앰프가 그 가격대 소비자분들에게 우리 제품은 소리가 깨끗해요 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저음을 안 내고 있어요. 저음을 고의적으로 줄이는 튜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작은 볼륨에서도 소리가 깨끗하게 잘 들렸으면 좋겠어요. 저음을 안 내버리면 돼요. 간단합니다. 잘 모를 때는, 당장의 깨끗한 사운드만, 깨끗한 중역대만 듣고 싶을 때에는 저음을 안 내버리는 게 더 좋은 음질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그런 사운드를 선호한다라고 해서 그걸 보고 나쁘다, 그러면 안 된다,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개인 선호도였기 때문에
개인 선호도에 맞게끔 즐기시면 이용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취향이 그다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취향으로 시작하신 분이 10명 정도 있다라고 하시면은요, 오래 못 가서 그 취향이 4명에서 5명 정도는 바뀌는 거예요. 오래 가면 거기에서 기간이 상당 부분 또 지나면은 한 3명에서 4명 정도는 놔두고 한 6명에서 많게는 7명 정도는 취향이 반대로 바뀌는 겁니다. 저음이 있는 걸 더 좋아하게 돼요. 바디감과 두께감과 밀도감과 진득하면서도 깊이 있는 사운드를 더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저음의 중량감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중저음역대의 바디감과 볼륨감과 윤곽감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강력하고 깊이 있는 사운드도 구현이 가능해지는 거죠. 사운드의 대역 밸런스가 너무 가벼워 버리는데, 가벼운 질량을 가지고 가벼운 사운드를 가지고 어떻게 강력한 사운드를 만들어요? 자동차보다 더 빨라지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뭔 줄 아세요? 오토바이를 타면 더 빨라져요. 그런데 오토바이가 자동차보다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까? 오토바이가 자동차보다 더 강력해질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교통수단보다 더 빨라지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비행기보다 더 빨라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로켓가 되면 더 빨라지죠. 미사일이 되면은 비행기보다 더 빨라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질감이라든지 아니면 용도라든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는 완전히 무시하는 방법, 말도 안 되는 비유법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선명한 사운드만 듣고 싶다고 하면은 저음을 없애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게 좋은 사운드라고 느끼는 기간은 그다지 길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저음역대의 바디감과 볼륨감과 초저음역대의 풍부함과 깊이감을 상대적으로 배제시킨 앰프들을 대표적으로 리본 트위터가 탑재된 스피커라든지 아니면은 사운드가 굉장히 쉽게 나오면서 밝고 개방감이 있는 그런 스피커를 매칭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가벼운 사운드가 됩니다. 정말 그냥 하늘에 붕붕 떠 있는 사운드가 돼요. 완전히 그냥 가볍게 날리는 사운드가 돼요. 처음에는 야 사운드가 깨끗하고 좋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야말로 완전히 그냥 인스턴트적인 사운드예요. 그 완전히 그냥 수준이 떨어지는 사운드인 겁니다. 그렇게 고급스러운 사운드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 그러면 질감이 없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질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부르는 노래의 질감이 있을 것이고, 그래도 좀 교육을 받은 20살 아이돌이 부르는 노래의 질감이 있을 것이고요. 30대가 되면은 또 노래의 질감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요. 가창력의 호소력이 달라지는 것이죠. 한 40대가 되면은 정말 진한 재즈 보컬리스트의 감성이라는 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장르에 따른 질감의 표현이 가능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중저음역대 밑으로는, 중역대 밑으로는 에너지나 대역 밸런스라든지 아니면은 바디감이라든지 이런 느낌을 싹둑 잘라버리고 나서 그냥 깨끗한 사운드만 재생하고 있으면은 20대 아이돌도 20대 아이돌로 느껴지고, 30살이 되어서 좀 더 호소력 있게 노래를 불러도 그냥 20대 아이돌로 느껴지고, 40대 재즈 보컬리스트의 목소리도 20대 아이돌로 느껴지는 거예요. 고급 하이파이 오디오의 사운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정말 정확하게 이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하자면요, 하이파이적인 사운드를 추구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제품이 가격이 51만 원대의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성능이면서 굉장히 강력하면서 굉장히 깊이감이 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하이파이 사운드라고 말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제가 방금 이 제품이 고급 하이파이용 앰프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격이 어차피 51만 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이 무슨 뭐 200만 원이 넘어가는 하이파이용 앰프보다 더 질감이 좋다거나 더 깊이감이 좋다거나 그렇게 기대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100만 원 미만 앰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D클래스 방식의 이 미니 사이즈 앰프가 AB 클래스 방식 하이파이용 앰프다운 사운드의 밀도감이라든지 볼륨감이라든지 바디감이라든지 이런 느낌을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칭찬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분명히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D클래스 방식의 앰프에 비해서는 확연히 사운드의 에너지감이라든지 풍부한 느낌이 더 좋게 표현이 됩니다. 볼륨을 올릴수록 모든 대역, 여기서 말하는 모든 대역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죠. 고음역대가 있고 중음역대가 있고 중저음역대가 있고 초저음역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하고는 다르게 볼륨을 올리면 올릴수록 이렇게 정삼각형처럼 중저음역대로 내려올수록 사운드의 에너지감이라든지 풍부한 느낌이 훨씬 더 증폭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의 경우에는 중저음역대가 이 정삼각형의 느낌처럼 풍부하게 표현이 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이브링크 앰프의 경우에는 볼륨을 올리면 올릴수록 중저음도 함께 볼륨감도 있고 풍부한 느낌도 있고 중량감도 있게끔 대역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볼륨이 올라가고 풍부한 사운드가 유지가 된다는 것도 상당히 좋게 평가할 수 있겠죠. 정말 핵심적인 거를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요, 어쩌면은 그냥 나는 윈 앰프 한 대로 끝낼까? 아니면은 바이브링크 앰프가 앰프적인 성능이 더 좋다라는데 그럼 나도 바이브링크 앰프를 사야 되나? 이런 부분을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둘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이라면요, 사운드가 좀 더 풍부하고 중저음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중저음이 깊이감 있고 중량감 있게 나오고, 사운드 중역대의 표현력이 좀 더 따스하면서도 바디감이 있는 느낌은 당연히 바이브링크 앰프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냥 나는 깔끔 단정한 사운드를 그냥 깨끗하게 좀 들었으면 좋겠어, 나는 뭐 바디감이라든지 풍부함이라든지 저음의 깊이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고, 저음은 좀 적게 나와도 나는 관계없어, 나는 대중가요 듣고 아이돌 음악 듣고 팝송 듣고 뭐 아니면은 뉴에이지 뭐 피아노 연주곡 같은 거 듣고 그러는데 나는 중역대가 좀 깨끗하게 나오는 사운드가 더 좋아. 풍부함이고 뭐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무조건 깨끗한 사운드가 나와주면 좋겠어. 그러면은 윈 앰프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소리를 깨끗하게 느끼게 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중저음의 에너지를 빼버리면 된다고.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윈 앰프도 약간 그런 쪽에 속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윈 앰프는 그 EQ 기능까지 탑재를 하면서도 굉장히 밸런스감 있게 전략적으로 그런 사운드를 좋아하실 만한 분들이 사실상 이 가격대에서는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EQ 기능까지 탑재를 하면서 D클래스 방식의 앰프답게 밸런스를 잘 맞춰 놓은 그런 앰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차별화된 방식으로 새로 나온 이 바이브링크 앰프의 경우에는 굳이 일반적인 흔한 D클래스 방식의 가벼운 음색에서 좀 탈피를 해보고자 하는 분들이 차별적으로 선택을 하게끔 음색을 다르게 만들어 놓은 그런 앰프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러 이렇게 다른 음색으로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윈 앰프 같은 브랜드 내에서도 좋아하는 음색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오히려 전략적으로 더 좋은 전략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윈 앰프의 음색이 바이브링크에 비해서는 좀 더 가볍고 에너지감도 좀 더 가벼우면서 약한 것은 맞지만은, 에너지감이 약한 한계가 좀 있는 앰프를 음색 세팅을 상당히 깔끔하면서도 예쁘게 들리게끔 잘 해놓은 거예요. 한계에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런 사운드를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저렴하게 매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윈 앰프를 사시면 돼요. 바이브링크도 저는 어떻게 보자면은 굉장히 제품을 전략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바이브링크의 그냥 과학 입력이나 동축 디지털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꽤 괜찮은 음질이 나오지만, 똑같은 다른 플레이어를 연결을 해서 RCA 아날로그 입력을 해서 테스트를 하면 동일한 볼륨상에서는 윈 앰프의 사운드가 EQ 조절만 조금 해주면 더 깨끗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쉽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윈 앰프가 성능이 더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바이브링크의 활용 방안을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 사운드의 바디감이라든지 사운드의 밀도감이라든지 사운드가 좀 더 풍부하게 느껴지는 느낌은 좋은데, 약간 이 바이브링크 앰프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 내가 윈 앰프를 사용하다가 더 출력이 높고 파워감이 더 좋고 에너지감이 좋다라는 바이브링크로 바꿨는데 소리의 선명도가 오히려 더 낮아져 버렸어요. 소리의 선명도가 좀 더 깎여 버렸어요. 부드럽게 느껴지는 건 좋은데 선명도는 오히려 퇴보한 것처럼 느껴진다, 이거 성능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임의의 다른 플레이어를 RCA로 연결을 했을 때에는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윈 울트라하고 매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답답한 느낌이 거의 없어요. 기본적으로 윈 앰프 자체가 워낙 소리를 초롱초롱하면서도 깨끗하게 재생을 해주기 때문에 어차피 플레이어가 필요한 제품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윈 앰프하고 매칭을 해서 사용을 하게끔 거의 세트로 나온 제품입니다. 정성 매칭으로 나온 앰프예요. 윈 앰프를 사용하게 되면 무조건 또 앰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증폭용 앰프가 필요해요. 윈 앰프 전용 증폭용 앰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바이브링크 앰프를 먼저 사셨다라면은 플레이어가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전용 플레이어는 윈 앰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앰프의 음색 밸런스는 바디감도 있고 부드러운 음색으로 튜닝을 한 대신에 선명도가 최고 수준은 아니에요. 동급 최고 수준은 아니에요. 선명도는 플레이어를 매칭을 할 때 윈 울트라를 매칭을 하게 되면 이 윈 울트라가 가지고 있는 초롱초롱하면서도 예쁜 특성이 반영이 되어서 답답하지 않게끔 음색 세팅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상태에서도 나쁘지 않지만은 윈 오디오가 가지고 있는 타사 오디오 대비 최고의 강점은 저는 EQ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EQ 세팅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이 EQ 기능만 조금 잘 활용을 해주시면은 만족도가 한 2배는 향상이 될 수가 있어요. 기본 세팅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내가 듣기에는 에너지감이 좋은 거는 좋은데 출력이 좀 더 좋게 느껴지는 거는 왕성하게 느껴지는 것은 좋은데 소리의 선명도가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이파이적이고 자시고를 떠나서 그리고 뭔가 좀 따스하게 느껴지고 볼륨감이 느껴지고 아날로그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좋은데 그 의미 자체는 좋은데 약간 소리의 선명도가 아쉽게 느껴지면 나는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이 윈 울트라를 매칭을 했을 때 윈 울트라가 아니라 윈 프로 플러스도 똑같이 EQ 기능이 됩니다. EQ에서 일렉트릭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일렉트릭으로 설정을 해주거나 클래식으로 설정을 해주시거나 재즈로 설정을 해주시거나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장르로 설정을 해주셨을 때는 중고음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기본 상태보다 중고음의 선명도가 조금 더 좋아져요. 조금 더 초롱초롱해지고 조금 더 투명해져요. 특히 일렉트릭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중저음도 좀 더 깔끔 단정해지고요. 템포감도 좋아지고요. 중고음도 좀 더 짜릿하게 느껴져요. 약간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의 일종의 갈증 같은 것을 일거에 해소를 해줘요. 제가 그렇게 매칭을 해보고 나서 제품 하나로 있을 때에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사용자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혹은 용도에 따라서 매칭에 따라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는데 바디감이 좋고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좋고 중저음이 풍부하게 많이 나오고 그게 좋긴 좋은데 중고음이 왜 윈앰프에 비해서 오히려 약간 선명도가 좀 떨어져 버리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가 막히게도 어차피 플레이어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그다지 비싸지 않으면서도 정말 이 가격대 최고의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윈 울트라를 매칭을 했더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역시 윈 오디오가 정말 좋은 브랜드라고 하는 이유는요. 윈 오디오는 그냥 막 브랜드가 아닙니다. 그냥 막 중국 브랜드가 아니에요. 창업을 할 때 하만 오디오 그룹에 계시던 분들도 합류를 하고요. 구글에서 근무하시던 분들도 합류를 했어요. 단순히 전자 엔지니어들만 합류를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베테랑 전 세계 최고급 오디오 기기를 다루던 분들도 제작진으로 합류를 하고 구글의 소프트웨어 그 제작 인력도 합류를 했기 때문에 제품을 저가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제품의 상품성이나 감성도 저가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바이브링크 이 앰프가 윈 앰프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고 있는데 딱 한 가지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아날로그적인 음색과 대역 밸런스를 아주 충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은 소리의 이 펼쳐짐 뭔가 이렇게 눈부시게 느껴지는 느낌이라든지 상쾌한 느낌이라든지 개방감이라든지 소리의 투명도라든지 비슷한 가격대의 D클래스 방식의 앰프에 비해서 약간 아쉬울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사운드가 아날로그적이니까 약간 두리뭉실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무조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매칭이나 취향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런데 그 매칭을 윈 오디오사의 플레이어를 매칭을 해서 EQ를 살짝 조정을 해주었더니 그런 아쉬움이 완전히 해결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제품을 매칭을 했을 때 구매 가격이 한 110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110만 원을 투자를 하면 꽤 괜찮은 제품이 두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가지고 노는 재미라든지 소유를 하고 있다라는 이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비슷한 가격대의 올인원 앰프보다는 이 윈 울트라를 따로 내가 소장을 하고 있다는 만족도가 또 추가적으로 있을 수가 있죠. 11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도 그렇게 대단히 비싼 금액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칭을 했을 때 이 가벼운 음색의 다른 흔한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은 자칫 잘못하면 음색이 너무 가벼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리본 트위터를 장착한 스피커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요즘은 예를 들어서 와피데일의 에보 시리즈 리본 트위터 장착되어 있습니다. 모니터 오디오의 골드 시리즈 리본 트위터 장착되어 있어요. 오디오 벡터의 QR 시리즈 리본 트위터 장착되어 있습니다. 엘락도 리본 트위터 장착되어 있어요. 리본 트위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리가 좀 쉽게 나오면서도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약간 음색이 좀 가벼우면서도 산뜻 발랄한 느낌의 그런 스피커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파인 오디오라든지 파인 오디오는 굉장히 고급 브랜드이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살짝 가벼운 느낌입니다. 산뜻 발랄하면서도 약간 가벼운 듯한 느낌이에요. 그거 외에도 뭐 다른 브랜드들도 찾아보면 그런 음색을 내는 스피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스피커들의
전형적인 D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매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질감이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질감이 진하다라든지 질감이 고급스럽다라든지 음악적인 감성이 있다라든지 따스함과 섬세함이 느껴진다라든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음질적인 질이라는 것을 논하기가 좀 어려워지죠. 깨끗하고 선명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음악적인 감성을 논하기가 어려워요. 사운드가 약간 자극적일 수도 있고요. 사운드가 약간 경직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사운드가 좀 거칠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사운드가 너무 얇고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런 단점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윈 바이브링크에 제가 와피데일 최신 에보 시리즈, 에보 5 시리즈도 매칭을 해봤는데 너무 잘 맞아요. 그리고 파인 오디오에 클래식 8까지 매칭을 해봤는데요. 아주 잘 맞아요. 아주 그 정도면 준수합니다.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준수합니다. 그거 외에도 포칼하고도 잘 맞습니다. 아리아 900 시리즈 포칼이 소리가 굉장히 화려하고 생생하고 개방감이 좋고 사운드의 이탈력이 좋은 거는 좋은데 살짝 가볍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아날로그적인 느낌, 바디감과 밀도감이 좋은 앰프 매칭하면은 단점이 보완이 돼요. 심지어는 포칼 칸타2까지 매칭을 해봤는데 그럴싸합니다. 포칼 칸타2는 권장 소비자 가격이 1000만 원이 넘는 스피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가의 스피커에 51만 원짜리 앰프로 매칭한다는 것은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럴싸해요. 근데 그런 스피커에 그냥 전형적인 D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매칭을 하면 얇고 가벼운 느낌의 D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매칭을 하면 음악성이 좀 결여가 된단 말이에요. 볼륨감이 있다, 바디감이 있다. 각 음악의 장르별로 뭐 재즈 음악이라든지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재즈 보컬 음악이라든지 뉴에이지 음악이라든지 연주 음악이라든지 이런 음악들을 재생을 했을 때 음악성을 논하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볼륨을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그런 음악적인 풍성함과 깊이감과 중후함과 이런 근사한 느낌들이 다른 D클래스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배가가 되기 때문에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만들어진 앰프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는 앰프인 것 같아요. 만듦새도 좋아요. 이렇게만 보시면은 만듦새가 어떻게 좋은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다른 윈 앰프에 비해서도 상당히 묵직하고 뒤에 보시면은 이 스피커 단자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스피커 단자에 비해서 훨씬 더 고급스러워요. 그러니까 상당히 묵직한, 깎아서 만들어 놓은 묵직한 단자를 사용했습니다. 알리발 앰프에서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할 정도의 고급 단자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자는 안에 매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한 느낌으로 디자인이 완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바나나 플러그를 써야 되는데 바나나 플러그도 기본적으로 옵션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심함, 다른 중국 브랜드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방열, 이 곡선 라인 보십시오. 잘 만들어졌어요. 제가 정말 놀랬던 부분은 51만 원짜리 앰프가 뭐 아날로그적인 느낌으로 만들어도 좀 아쉬움이 있을 수가 있지. 이 하이파이적이면서도 고급 하이파이 오디오 앰프들에서 나올 수 있는 이게 뭔가 쫙 펼쳐지는 느낌이라든지 생동감이라든지 이런 느낌은 조금 아쉬움을 느낄 수 있겠다. 사용자분들에 따라서, 매칭에 따라서. 근데 정말 제가 놀랐던 부분은 윈 울트라하고 매칭을 했을 때 윈 울트라하고 같이 구매를 하시더라도 가격이 1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110만 원이면 하이파이 오디오에서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근데 윈 울트라를 매칭을 했을 때 완벽하게 단점이 개선이 되는, 아쉬움이 일거에 그냥 개선이 되는 그 상태까지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야, 이거는 윈 오디오가 처음 나와서 윈 앰프와 윈 울트라가 만들었던 그 일종의 센세이션한 붐을 일으켰죠. 그런 느낌을 다시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은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윈 앰프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된 새로운 품격의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된 하나의 세트로 추천을 해도 되겠다. 그리고 확실히 윈 앰프에 비해서 가격이 2배 더 비싸죠. 그런데 2배 더 비싸다고 하더라도 전혀 비싸다고 느껴지지 않는, 가격 대비 성능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전혀 이건 낭비라고 생각되지 않는, 확실하게 성능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도 만족도가 충분히 동값 이상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좋은 세트 구성이다. 완벽한 매칭이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올인원 앰프 하나로 끝내려고 하는 것이 대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굳이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나? 이런 오디오 제품을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품이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되면 좀 부담스럽고 사용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알짜 조합이에요. 가격도 그다지 비싸지 않고 단순히 한 대로만 끝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기도 편하잖아요. 나중에 플레이어만 따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든지 앰프만 따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든지 그러면서
확장성을 노려볼 수가 있고 업그레이드의 용이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10만 원대에서 이런 구성으로 구성을 해서 나중에 업그레이드도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 그런 방식 자체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관심 있게 올인원 앰프 단일 제품만 보지 마시고 지금 이 구성, 오늘 영상은 윈 바이브링크 이 앰프에 대한 소개 영상입니다만은 윈 울트라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제품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품 한 대만 관심 갖지 마시고 올인원 앰프 한 대만 관심 갖지 마시고 꼭 이 구성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고 적극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